LA에서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폭력 사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시청을 비롯한 주요 관공서 주변에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LA 다운타운과 인접한 한인 의류업계도 연방당국의 불법 체류자 급습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총기를 들고 옥상에 있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려 최소 20명이 체포됐습니다.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에서 6명을 태운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A 도심 곳곳에서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폭력 사태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시청을 비롯해 주요 관공서 주변에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LA 다운타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격화된 시위 나흘째, 오늘도 LA 시청 인근 그랜드팍에는 5천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앞서 이민당국에 체포된 노조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ntil the ICE raids end, we will continue to fight until the National Guard goes back to the garrisons. We will continue to fight until all of our people are free. 이날 시위 집회에는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지역 정치인도 참여했습니다. 그 밖에 노조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작전을 비난하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No more ICE in LA City or LA County. Woo! Gracias. The last time our federal government took over the National Guard of a state was in Arkansas in 1965. Certainly there are agent provocateurs who are throwing things and doing more than what the crowds are generally asking for. But everybody has a right to express themselves. And from what I can tell, there's no insurrection happening. I'm really concerned about our rights as citizens, and if they can take anybody off the street, you know, what's next? And I think that we need to, I'm here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to stand by my fellow citizens. 체포된 이민자들이 임시 수용돼 있는 LA 다운타운 연방 구금시설 앞에도 100여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고 연방 이민국 앞에도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그 밖에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다운타운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LA 다운타운 일대는 과격한 문구의 스프레이가 도심 곳곳에 도배되는 등 전날까지 이어졌던 폭력 소요 사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LA 시청을 비롯해 이민국과 연방 구금시설, 주요 관공서 일대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LAPD와 카운티 셰리프는 물론 패사디나와 허모사비치 경찰 등 인근 지역 경찰들까지 LA 다운타운에 집결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여 명의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LA 지역 제7해병연대 소속 해병대 500명이 국방부 지시로 투입되는 등
지금까지 700여 명의 군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400명의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경력을 투입하는 한편으론 연방 차원의 주 방위군 동원과 군 병력 동원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신고되지 않은 모든 시위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민자들을 겨냥한 연방 차원의 단속을 자제하라며 긴장 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강력한 체포 작전 이후 LA 도심 곳곳에서 시작된 시위는 주말을 넘겨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위가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LA 다운타운과 인접한 한인 의류업계도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급습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리 한인의류협회 회장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와 연방수사국 FBI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처음 들었던 범죄자 우선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의 체포 추방 작전이 펼쳐지고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합법 체류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t least in the beginning, but it seems like they're just going after everyone now. So I feel like people are a little bit nervous. 이 회장은 한인 의류업계의 경우 수십 년 동안 불법 체류자 고용을 줄여 지금은 사무직 종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LA 시위가 확산되면서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인 업주들은 자신의 업체가 급습 표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Ambience, for example, the business that got raided, they're a big business, right? So people are thinking if Ambience got raided, maybe they're going to come after me next, for example. So I mean, there's definitely a lot of stress. 한인의류협회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한동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한인 단체들과의 협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총기를 들고 옥상에 있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루스 소셜에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상점가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랐던 무장 한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한인점주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폭동에 대응했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통해 지금의 LA 시위대를 폭도 취급하고 트럼프 정부의 강경 진압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LA 이민 단속 반대 시위와 1992년 LA 폭동 사태는 혼란과 위기 수준이 다르다고 보도했고 CNN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존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었죠.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어떠한 침공도 반란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서 일어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외국의 침략이나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위험 등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배치한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LA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항의 시위는 뉴욕 맨해튼에서도 열렸습니다. 최소 20명이 체포됐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6일과 7일 맨하탄 이민법원 인근에서 ICE 체포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의 차량 진입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맨하탄에서 발생한 시위로 최소 20명이 체포됐으며 국토안보부는 ICE 집행 방해 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ICE가 이민법원 및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6일 퀸즈 그로버 클리블랜드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이 맨하탄 이민법원에 출석하러 갔다 그 자리에서 ICE에 체포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브롱스 앨리스 프랩 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이민 청문회 출석 중 ICE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 정당하게 출석한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LA 주 방위군 투입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고 8일 주 방위군 300명이 LA에 도착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에서 6명을 태운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세스나 414 비행기에는 조종사 1명과 승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샌디에이고 포인트루마 지역 해안 약 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기 잔해들을 발견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수색 지역 수심은 약 61m로 해안경비대는 이 일대 해상을 수색하며 탑승자 6명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남성은 비행기가 바다 쪽으로 떨어지다 한 차례 솟구쳐 올라간 후 다시 급격히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 사고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첫날 협상이 마무리됐는데요.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 9일 저녁 8시까지 6시간 이상 대화한 뒤에 첫날 협상을 마쳤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나섰고요. 중국에서는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지난달 10일에서 11일 제네바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에서 비롯됐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각 10일 10시 다시 만나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성숙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틀 만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통화는 약 25분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상생을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화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 순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 먼저 통화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외교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해 양국이 진정한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에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실용 외교 기조를 적용하기가 간단치만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축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도 과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배우 3명으로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서 출발했던 한국 뮤지컬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참신한 소재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다시 한번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피었다가 인간에게 버림받은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이내 사랑에 빠집니다. 단 3명의 배우 대학로 소극장이 첫 무대였습니다. Perfect mood on the day we met. Unbelievable. 미국 진출 직후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이 됐습니다. Maybe happy ending. 미국 진출 약 7개월, K뮤지컬이 최고 권위의 토니상, 극본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국내 초연 작품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 한국 관객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뉴욕에서 공연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돕는 로봇이라는 참신한 소재에 누구나 공감이 가능한 주제와 음악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의상 디자인상을 받은 위대한 개츠비에 이어 K뮤지컬의 제작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줬습니다. 백인들의 문화로서의 자긍심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런 토니상에서 한국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작품이 육관왕의 작품상까지 휩쓸었다는 것은 뮤지컬 본고장에서 입증된 K뮤지컬의 힘. 그 속에는 국내 뮤지컬 창작자들의 쉼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상희입니다. 이란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국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의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의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 국민이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낙인 찍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스탄불 협상에서 합의한 포로 교환이 청년과 중상자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는 평화 없이 휴전하면 결국 핵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을 만나지 못한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날 이행 일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선 25살 미만 청년과 중상자 포로 교환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환된 인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러시아는 보관 인원이 같다고만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 측 협상 대표가 평화 협정 없는 휴전을 경계했습니다.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단순히 휴전 협정만 맺으면 러시아의 점령지는 거대한 카라바흐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계 자치 세력이 점유해 영토 분쟁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 나토와 함께 영토를 되찾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핵전쟁이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방공망을 비롯한 집단 방위력을 급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Danger will not disappear, even when the war in Ukraine ends. We need a 400% increase in air and missile defense.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기습 이후 양측의 공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대공세를 시작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한인 예술인을 위한 특별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북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예술인 민인경 작가의 개인전이 공관 1층 전시홀에서 오는 9월 19일까지 열립니다. 민인경 작가는 이번 작품이 섬이라는 주제를 통해 고립과 연결, 분리와 소통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며 작가 스스로 정의한 육아와 이민이라는 삶의 여정을 강렬한 색채로 풀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한인 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보합권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주 연속 상승한 주로 마감했던 모멘텀을 이어가는 조짐 속에서도 다우존스는 나홀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반면 2주간 무려 4.39%나 폭등했던 내스닥은 오늘 장중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2.81% 모자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S&P 500도 올해 2월 최고치에서 불과 2.13% 낮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투자 심리를 사자적으로 쏠리게 만든 내러티브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패닉 바잉으로까지 번지진 않았고 오히려 장 막판에는 프로핏 테이킹이 쏟아지며 매도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최근 이어진 상승세에 더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